지금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 왜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해야 할까?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이 무거운 걸까? 오늘 저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려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의 혁명입니다. 오늘은 목표 달성과 자아 실현에 관한 심오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끌어당기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목표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내적 장애물에 대해 바딤 젤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책을 토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트랜서핑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욕망은 의식의 산물이고 의도는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선택은 진정으로 원해서라기보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욕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또는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심어준 욕망일까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외부에서 우리를 돕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이를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돛담배가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의도는 외부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영혼이 반응하는 방향, 즉 영혼과 마음이 일치한 방향은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영혼과 마음이 일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명체의 본질적인 움직임과 같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처음 떠올렸을 때의 감정을 기억해보세요. 행복함과 기대감이 있었나요? 아니면 의무감과 억지스러움이 있었나요? 이는 우리의 목표가 영혼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을 돕고 싶은 진정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부모님의 기대 때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정해진 루트가 많습니다. 초중고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이 모든 것이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펜듈럼이 만들어낸 규칙입니다. 펜듈럼이란 집단적 의식의 에너지 형태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펜듈럼이 존재하지만 한국 사회의 펜듈럼은 특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어느 차원에서 비롯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나 주변 환경이 나에게 심어준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돕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외부 의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혼이 반응하는 방향은 꼭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느낌, 이대로 쭉 가면 될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은 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영혼과 마음이 100% 일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을 점검해 보았을 때 너무 마음 쪽으로, 즉 욕망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그것은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목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감지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를 진실의 문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진실의 문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신호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이 신호를 추상적으로 설명하지만 명확한 내면의 평온함이나 확신과 같은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판단이 아니라 영혼이 진동으로 인식하는 신호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감각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진동으로 인식하는 신호는 매우 시원한 느낌, 평온한 느낌, 확신이 드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느낌을 경험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비현실적이거나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시간 개념이 흐려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도파민이나 엔돌핀의 분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각이 바로 진실의 문을 열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가지만 이런 신호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합니다. 즉 자신의 내부 의도만을 너무 활성화시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도 내부 의도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들고 설령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불안하고 불행한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 효율 측면에서도 외부 의도를 활성화하여 목표로 가는 것이 느려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가장 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심상을 유지하고 의도를 지속한다면 진실의 문을 통과할 때 내면의 평온함을 느끼고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요성은 영혼의 목소리를 가립니다. 왜냐하면 중요성은 균형력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중요성은 영혼을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흔히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이것이 큰 슬로건이었죠. 하지만 트렌서핑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은 꿈일 뿐이다. 그리고 이 꿈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요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야 해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중요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때 균형력이 작동하면서 오히려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영혼은 본질적으로 가벼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지 무거운 에너지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성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매우 무거운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중요성과 영혼의 목표가 어울리기는 어렵습니다. 영혼은 가벼운 에너지와 진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낮출수록 영혼의 목표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이 너무 강해져 있어서 영혼의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요성은 원초적으로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가벼운 느낌과 상충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마음이 영혼을 끌고 가버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해서 가볍게 나아가는 것인데 중요성이 높아지고 집착하고 저항하고 불안해지는 순간 마음이 영혼을 이끌고 가버리고 에너지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확언이 있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은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런 의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작성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다잡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 가족, 경제적 안정, 자유시간, 인간관계, 직장, 사업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에너지로 접근해야 하고 진정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성에 너무 큰 무게감을 느끼지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타이밍은 가장 최적의 순간에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의도를 유지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해라는 마음이 중요성을 만들어냅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성이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화 단계입니다. 중요성 낮추기가 아직 되지 않은 분들은 먼저 그것만 연습해도 삶의 방향과 지표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성을 낮추는 것 자체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중요성을 부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을 낮추는 관점에서 모든 문제나 목표에 접근한다면 더 빠르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흐름 속에서 미세하게 조정되는 영혼의 방향, 즉 의도의 조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는 크나큰 결심이나 금식을 하고 산 정상에서 외치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볍고 감각적인 조율입니다. 트랜서핑에서 진정한 의도는 우리의 의식 욕망, 마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어 정밀하게 조율되는 감각적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조율되는 미세한 감각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갈 때 모든 부품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어떤 볼트 하나가 빠지거나 엔진 오일이 새거나 핸들 장치가 고장나면 자동차는 굴러갈 수는 있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의도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 중요성, 펜듈럼에 대한 인식, 영혼과 마음의 일치 등이 모두 모여 의도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중 중요성은 엔진과 같은 가장 큰 부품일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기 위해, 즉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것을 하려는 감정의 진동이 어떤가입니다. 조용한 내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저항이나 흐름, 이것이 진정한 의도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표를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한 환경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관찰해 보세요. 관찰자가 되는 순간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목표에 대한 더 세밀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평생 가져갈 목표를 세우는데 30분 정도의 시간도 투자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용한 내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흐름. 이것이 바로 의도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도는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마치 의도 계획서를 작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 원하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펜듈럼의 학습, 사회적 분위기, 외부 환경 등에 의해 우리의 목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진 목표를 원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의도하는 순간 그것은 의식의 작품이 됩니다. 즉, 영혼이 아닌 마음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랜서핑에서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서 외부 의도가 주도권을 쥐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트랜서핑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의도는 마치 물 위에 떠오르듯이 내가 억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망과 같습니다. 그 느낌은 조용하고 확고합니다. 무엇보다도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대해 질문하지만 각자의 배경과 환경,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목표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 스스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만 이해하고 끝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 원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체화되어야 합니다. 펜듈럼은 트랜서핑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펜듈럼은 집단적 에너지 구조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끌어당기고 조종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양한 펜듈럼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직장, 미디어, 종교,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펜듈럼은 존재합니다. 펜듈럼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펜듈럼은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펜듈럼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펜듈럼의 존재와 그 작동 방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정말 나의 결정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대나 집단적 압력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인식 자체가 이미 펜듈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펜듈럼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특히 분노, 공포,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통해서요. 따라서 두 번째는 펜듈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펜듈럼이 제시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하세요. 예를 들어 미디어가 전하는 부정적인 뉴스에 몰입하는 대신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내면의 지혜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펜듈럼이 만들어낸 집단적 환상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모든 펜듈럼과의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어떤 펜듈럼과 상호작용할지 선택적으로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커뮤니티나 그룹과 연결하면서 부정적이거나 소모적인 관계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내부 의도는 우리가 직접적인 노력과 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외부 의도는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목표를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 의도에만 의존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이 그 예입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부 의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 의도는 우주의 지원과 흐름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유사하지만 좀 더 깊고 실용적입니다. 외부 의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성을 낮추고 자신의 진정한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동과 수용의 균형을 이루세요. 목표를 향해 행동하되 내부 의도,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태도. 외부 의도를 가지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우주에 맡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둘째, 과정을 즐기기세요.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이것은 외부 의도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은 가벼운 에너지이고 이는 영혼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셋째 직관으로 들어보세요. 내부 의도인 논리적인 사고와 계획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외부 의도인 직관과 영감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일치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넷째, 중요성을 낮추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성을 낮추는 것은 외부 의도를 활성화하는 핵심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10분에서 15분씩 조용한 곳에서 내면과의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게 호흡하며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둘째, 목표를 생각할 때 느껴지는 신체적 감각에 주목해 보세요. 가슴이 뛰는가? 몸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어깨가 긴장되고 위가 불편해지는가? 신체는 종종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매일 아침과 저녁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확언을 반복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연습이 중요성을 낮추고 영혼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일들에 주목하세요. 우연한 만남,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이유 없이 끌리는 활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외부 의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1. 관계, 건강, 개인적 성장,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찾으세요. 한 영역에만 너무 집중하면 다른 영역이 소외되고 이로 인해 내면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를 둘러싼 펜듈럼을 인식하세요. 특히 사회적 압력, 매스미디어의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기대 등이 우리의 진정한 욕구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영향을 인식하고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세요. 일곱 번째로, 매일 저녁 그날의 경험과 느낌을 일기로 써보세요. 특히 어떤 활동이나 생각이 기쁨과 평화를 가져왔는지, 반대로 어떤 것이 불안과 저항을 일으켰는지 기록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일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더 이상 고통스럽거나 억지스럽지 않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는 목표는 외부 보상이나 인정 없이도 지속적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는 내재적 동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면 우리의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지혜와 직관이 의식적인 사고와 함께 작용하여 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이 일치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역경과 실패에 더 강한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철학적 개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이 개념을 더 깊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결정이 나에게 가벼움을 주는가, 무거움을 주는가? 이 결정을 생각할 때 신체적으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가? 이 결정이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내면의 진정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가? 결과에 상관없이 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가? 하루 중 3번, 5분씩 다음 미니 명상을 실천해보세요. 5번, 깊게 호흡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합니다. 5개의 감사할 일을 떠올립니다. 5분 동안 자신의 진정한 목표와 연결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간단한 명상은 중요성을 낮추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그날 경험한 활동들의 에너지를 진단해보세요. 어떤 활동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었는가?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빼앗아갔는가? 에너지를 주는 활동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 진단을 통해
여러분은 영혼이 반응하는 방향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가 실은 영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놓아주기 의식을 해보세요. 종이에 그 목표를 적습니다. 왜 그것을 원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그 종이를 접거나 태우거나 찢으면서 그 목표에 대한 집착을 상징적으로 놓아주세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음을 인식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욕망은 의식의 산물이고 의도는 흐름과의 일치입니다. 트랜서핑에서 의도는 내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외부에서 나를 돕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는 방향은 꼭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감지됩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갈 때 신호가 감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온함과 확신으로 느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거나 시간 개념이 흐려지거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이 진실의 문을 열 때의 신호입니다. 영혼은 본질적으로 가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에너지인 중요성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순간 마음이 영혼을 끌고 가버리고 흐름이 차단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확언을 기억하세요. 트랜서핑에서 의도는 마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날 때 정밀하게 조율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그것을 하려는 감정의 진동이 어떤가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그리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난 목표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하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진정으로 원하고 있나요? 진정한 의도는 물 위에 떠오르듯이 억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확고하며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자연스럽고 기쁘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조건화와 펜듈럼의 영향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과 관찰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중요성을 낮추고 우리가 더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완전히 영혼과 마음의 100% 일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과 트랜서핑의 원리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여행을 시작하세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향한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혁명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지식의 탐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